자, 계속해서 이원 변수의 서술 통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자료 요약을 이원 변수의 서술 통계라고 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분할표와 상관관계가 있죠. 첫 번째 분할표라고 해서 크로스 테이블 혹은 컨티전시 테이블이라고도 합니다. 두 개의 변수로 된 2차원의 도수 분포를 말하고 명목척도, 서열척도에서 사용됩니다. 분할표는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 정도와 종교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면은 메뉴에서 분석, 기술 통계량, 교차 분석을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Display Clustered by Chart를 선택하고 교육 정도를 Low에 놓고 Low라고 하는 것은 행을 말해요. 그러니까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표가 있을 경우에 이 가로 선이 행이죠. 그럼 세로선은 column, 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교육 정도를 low, 그러니까 이게 독립 변수죠. 종교는 종속 변수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tatistics, 카이 제곱, 계속 continue, cell 전체 continue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count, percentage, residuals, 잔차를 선택할 수가 있고 또 빈도에서는 옵션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observed, expected, 관측 빈도, 또 기대 빈도, 기대된 응답수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잔차 residual이라고 하는 것은 관측값과 기대값 사이의 차이를 말하죠. 교육 정도를 1, 2, 3으로 명목 척도로 해놓고 자, religion 종교를 1, 2, 3, 4, 5 이렇게 해서 명목 척도로 종류를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히스토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 2, 3 혹은 막대 그래프라고도 이제 또 볼 수가 있어요. 요 1만 보면은 히스토그램이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바 차트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방법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상관관계는 두 개의 변수가 모두 연속 척도로 측정된 변수 간의 관계를 서술을 합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것이 correlation, 상관관계가 있는데 계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피어슨의 정률 상관계수와 스피어만의 순위 상관계수가 나눠지는데 둘 다 비모수 기법이에요. 자, 비모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N, number, 그러니까 연구 참여자나 연구 대상자의 수가 30개 미만일 때 또는 변수가 서열 척도로 되어 있는 변수일 때 사용을 합니다. 또한 피어슨의 정률 상관계수는 연속 변수에서 사용하고 스피어만의 순위 상관계수는 서열 측정에서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스캐터 플롯이라고 이러한 그래프가 나와요. 자, X와 Y 좌표에 점으로 표시한 그림을 말하는데 독립 변수는 X축, 종속 변수는 Y축에 표시를 합니다. 이 산점도라고 하는 것은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고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상관계수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대각선을 이루면서 줄지어 있으면 선형의 관계를 가진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는 변수 간의 선형관계에 대한 강도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자, 상관계수 값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에 있어요. 자,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에 있으면서 그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관계가 강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이죠. 플러스 3의 절대값도 3이에요. 상관계수 값이 적을수록 상관계수가 약해요. 상관계수 값이 0이라면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관계 이렇게 나타나죠. 만약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면 관계가 아주 높아서 두 변수가 하나인 것으로 간주할 수가 있어요. 상관관계의 범위가 0에서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상관관계는 음의 상관관계이고, 한 변수값이 증가할 때 다른 변수값이 적어지는 부적 관계 또는 역관계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게 마이너스 1의 음적 관계예요. 그 다음에 상관관계의 범위가 0에서 플러스 1 사이에 해당하는 상관관계는 양의 상관관계이고, 한 변수값이 증가할 때 다른 변수값도 증가하는 정적 관계 또는 순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상관관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이면 관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는가는 변수의 특성과 측정의 정확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매우 정밀하게 측정하는 생물학적 변수에서 상관계수 0.80은 그다지 높다고 볼 수가 없지만, 사회 심리 변수들 간의 관계가 0.80으로 나타났으면 그 관계는 매우 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먼저 descriptive statistics에서 각 변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 표본수 등 표본에 대한 간단한 기술 통계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표에는 피어슨 코릴레이션 값, 유의 확률이라고 해서 SIG, significance라고 해요.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유의도가 있다, 유의 관계가 있다, 유의 확률이 있다. 그러면은 그 어떤 범위 안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표본수가 나타나며 상관계수가 의미 있는 경우에는 상관계수 값에 이렇게 작은 별표 표시가 나타납니다. 위 예에서는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0이라는, 그러니까 0가설,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또는 귀무가설이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귀무가설이 어떻게 해요? 기각이 되어야지, 받아들여지지 않아야지 두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표시하면서 상관계수 값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채택된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병원의 대기시간과 환자 만족도 변수의 상관관계고, 상관관계 개수가 마이너스 0.10으로 나왔어요. 유의 확률이 0.01으로 나타나서 상관계수 값은 의미 있게 나타났지만 상관관계의 정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delay time, 환자 대기 시간과 환자의 이제 만족도에서 mean, 평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넘버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마이너스 0.105 딜레이 타임이 있으면 있을수록, 대기 시간이 높으면 높을수록 환자 만족도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음적 상관관계, 부적 상관관계가 돼서 마이너스 표시가 되죠. 그러면서 의미가 있다, 서로 상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유의미하다라고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